환경부 가뭄대책회의 결과 내년 6월 이전에 전남 지역의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댐 수위가 물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하반기 경전선 고속열차가 운행되면 순천에서 부산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광양에선 경전선 광양역 정차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여수가 국토부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공동주택 과잉 공급으로 물량 대비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남도영화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에 남도를 대표하는 영화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6월 전에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22일 광주 전남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가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남의 가뭄이 계속되면 장마철이 시작되는 내년 6월 이전에 대부분 댐 수위가 물을 쓸 수 없는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농업용수를 줄이고 공업용수를 강물로 공급하는 등 광주와 전남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35일치를 비축했습니다. 올 들어 전남의 강수량은 평년의 60% 수준인 805mm로 기상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으로 전남도는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의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올가을 도내 가금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장흥군에 이어 나주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는 7개 도의 가금 농가에서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던 여수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분양가대로 팔거나 그보다 낮춰 팔아도 수요는 줄고 공급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청약이 진행됐던 여수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첫 아파트 분양이었지만 청약률은 70%에 그쳤습니다. 여수의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232세대 모집에 절반인 11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매매도 멈췄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5억 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현재는 1억 이상 낮춘 금액에도 거래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역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 3년 전보다 수요가 70% 이상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3억, 4억까지도 갔었어요. 그 층의 그 아파트가 지금은 마이너스 분양가로도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내가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공급은 줄지어 쏟아지는 상황. 내년 또는 내후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21곳 5,400여 세대입니다. 여기에 승인을 검토하고 있거나 승인 신청이 예정된 곳은 18곳으로 7,750여 세대에 달합니다. 앞으로 13,000여 세대가 추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대출 규제는 완화됐지만 치솟는 금리 등으로 인해 여전히 침체된 여수 지역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비자 경계 심리가 커진 데다 이미 공급 물량이 포화된 상태로 분양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통합 운영 중인 광주 전남 연구원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정경선 부의장은 최근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산업과 문화 등 생활 환경에 따른 양시도가 연구원을 통합 운영하는 게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의장은 도시형인 광주와 농어촌형인 전남이 연구를 함께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알 수 없고 충돌하는 문제를 연구원이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015년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상생과제로 결실을 맺은 1호 사업입니다. 여수시와 롯데케미칼이 국가산단의 2천여억 원 규모의 제조공장과 배터리 생산 공장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여수 1공장에 페인트 원료로 활용되는 헤셀로스 제조 공장과 배터리 전해액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새로운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직간접 일자리와 건설 투입 인원 등 2천여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순천에서 부산까지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전선 고속열차가 해당 구간에 운행할 예정인데요. 순천과 부산 사이 어느 지역에 열차가 정차할지 관심인 가운데 광양역 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순천과 부산을 잇는 경전선 고속열차 KTX 이음이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KTX 이음의 최고 시속은 260km. 이 고속열차가 본격 운행되면 그동안 버스로 2시간 30분이던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로 단축됩니다. 열차 운행을 위한 복선 전철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순천과 광양, 진주와 마산 구간은 완료됐고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차 운행 노선의 정차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KTX 이음은 순천과 부산 사이 대략 8개 역에 정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은 열차의 속도 가치와 이용객 편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KTX 이음의 광양역 정차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광양항이 있는 남해안 중심 경제도시로서 빠른 교통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포항, 부산 등 대규모 경제도시와의 교류, 활발한 산업 교류를 위해서는 빠른 교통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의 교통 편의나 국가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5만 명 서명 운동은 한 달 만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 달 중에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찾을 계획입니다. 5만 명이 달성되는 대로 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적극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KTX 광양역 정차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그거를 토대로 또한 각계 요로의 KTX 광양역 정차를 호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과 부산을 잇는 경전선 고속열차 KTX 이음의 노선 확정과 발표 시점은 이르면 내년 9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성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1일 김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군수는 올해 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게시한 1차 여론조사 경선 득표율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홍 시장은 21일 송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광주와 대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름만 다를 뿐 양시의 특별법은 내용이 일치한다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남도영화제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에 영화제를 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지금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이 남도영화제라는 명칭이 생소한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남도영화제는 김용록 전남지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문화 분야 역점 사업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영화제를 구상한 건데요. 예산은 전남도에서 10억 원을 지원하고요. 순천시가 10억 원을 부담해서 전체 20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인 내년 10월 중에 일주일가량 열릴 예정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이 남도영화제가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선 내실 있는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순천시가 영화제를 치른 경험이 있나요? 네, 순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를 치른 경험이 있는데요. 예산 48억 원을 들여서 7차례 열었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동물에 국한된 영화제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했고 진행하는 업체가 해마다 바뀌면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여는 남도영화제는 전문단체인 전남영상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대형 영화제를 개최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문단체의 도움을 받는군요. 그렇다면 남도영화제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밝혀주시죠. 남도영화제가 다른 영화제보다 홍보 측면에서는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박람회장 안에서 열린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요.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불어 영화제까지 즐길 수 있도록 영화인들을 대거 초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간에는 박람회장 야외 공연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개폐막식을 진행하고요. 또 시내 권역의 영화관에서도 동시에 다양한 나라의 영화들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순천시 담당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중형 영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영화제는 남도를 대표해서 만드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또 그게 개최지역이 순천이기 때문에 순천에 맞는 정원이나 자연의 생태 컨셉에 맞는 그런 영화제로 좀 독창적인 차별화된 영화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목포해경이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을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새벽 1시쯤 승선원 17명이 타고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해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고등어 6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새벽 5시 반쯤에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선 2척을 추가로 적발해 항구로 압송한 뒤 담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장흥 지역 특산물인 장흥 표고버섯과 무산김이 미국과 홍콩에 동시 수출됩니다. 장흥군은 그동안 해외 판촉과 특산물 효능 홍보 등을 통해 해외 수출 연속 100만 불 달성의 성과를 거뒀으며 미국과 홍콩에 2억 6천만 원 규모의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기김치와 아이스 홍시와 같은 새로운 특산 품목을 꾸준히 발굴해 수출 실적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군이 단속반을 신설해 주요 도로의 불법 광고를 정비했습니다. 무안군은 광고물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올해 단속반을 통해 점검한 결과 6천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무안군은 올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곳을 확충했으며 이 가운데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도 설치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